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만두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잘 들어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도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만두를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만두는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무엇보다 소중한 문화였어요. 한지호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대학에서 전통 문화와 음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인생에서 만두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 만두는 우리 집안의 전통이야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하루는 제 앞에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저희 만두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제 만두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했죠. 할아버지가 남긴 그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만두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만두를 만든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죠. 만약 우리가 성공한다면 한국의 전통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테니까요. 여러 전문가들과 밤낮으로 회의를 거듭하며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포장 디자인과 마케팅 전략까지도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실패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전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한국 음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한국의 만두라는 브랜드가 잘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전통을 지키는 건 힘든 일이지만 결국엔 그 전통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믿음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미국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뒤 저희는 수많은 논의와 회의를 거쳐 제품을 출시하게 됐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첫 번째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뜨겁지 않았어요. 한국의 만두 사람들이 낯설어하는 눈빛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첫 번째 출시 후 판매량은 생각보다 저조했고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한국의 전통이 세계로 퍼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제가 가진 무언가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만두의 맛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와 그 의미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 만두를 팔려 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전문가와 함께 밤을 새가며 다시 전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만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만두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 생각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혁신적인 만두 제조 방법과 포장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로 미국 특허를 신청했어요. 수개월의 심사 끝에 마침내 특허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전통 만두 제조법으로 미국 특허를 받았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처음에는 기쁨이 넘쳤지만 곧 예상치 못한 문제가 거대한 파도처럼 닥쳤습니다. 중국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의 만두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인데 어떻게 한국이 특허를 받느냐는 비난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전통 음식의 기술을 한국이 특허로 독점하려 한다며 중국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연일 비난이 이어졌어요.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고민에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제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중요한 건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가치와 전통을 지키는 거야라는 말씀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그렇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건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처럼 어려웠죠. 다행히 저희 팀이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며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을 합쳤습니다. 결국 우리는 특허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특허받은 것은 만두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제조 기술과 특수 포장 방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중국 측 대표들을 초청해 우리의 기술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저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문화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하고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죠. 우리는 만두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데 모든 열정을 쏟기로 했어요. 이제 만두는 그 자체로도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만두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점차 사람들은 한국의 전통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닌 만두의 진정한 가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시장에 만두를 알리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원까지 모두 쏟아부었어요. 마케팅 전략도 새롭게 짜고 제품도 꾸준히 개선했죠. 특허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을 더욱 높이고 동시에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만두는 점차 세계 각국에서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만두를 찾아 먹고 그것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제품의 인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전통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저희가 전하고자 했던 문화적 메시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만두는 한국의 전통을 담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할아버지가 남긴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전통은 결코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더욱 크게 울렸죠. 만두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우리는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더 큰 기회를 맞이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눈덩이처럼 커졌고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거대한 문이 열린 것이었죠. 저희는 만두를 중심으로 한 한국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슴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장기 보존이 가능한 냉동 만두를 개발했어요. 이로 인해 더 많은 나라에 우리 만두를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가 이룬 성과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만두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을 담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찼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한 사람의 작은 꿈에서 시작된 것이었어요. 바로 제 할아버지의 꿈이었죠. 이제 저는 제 만두가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만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고 그것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그 가르침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만두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빛나는 상징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 여정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온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전통을 이어가며 그 가치를 세계 구석구석에 널리 전파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우리의 전통, 우리의 만두가 세계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저희 만두 사업이 계속 성장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어요. 대형 글로벌 식품 기업들이 한국 만두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엄청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특히 우리의 특허 기술을 우회하는 유사한 제품들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같은 작은 기업이 그들과 경쟁하기란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던 저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적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소중한 전통이 거대 기업들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 창문을 통해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때 할아버지가 어릴 적 자주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어요. 거대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은 불가능했기에 우리만의 특별한 강점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원들을 모아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 바로 진정성과 전통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대량 생산 방식을 버리고 전통적인 수제 만두로 방향을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더 비싸지만 더 가치 있는 프리미엄 만두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또한 각 만두 포장에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우리 가족의 전통을 담았습니다. 특허받은 기술은 유지하되 그것을 더욱 전통적인 방식과 결합했어요. 단순한 식품이 아닌 문화적 경험을 판매하기로 했죠. 이 변화는 엄청난 모험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결정을 비웃었고 실패할 거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셨죠. 전략을 바꾼 지 몇 개월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졌어요.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떠나갔고 직원들도 미래를 불안해하며 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권 방어를 위한 법적 비용도 회사를 압박했어요.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한 달 안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회사를 청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던 제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거였죠. 가장 어두운 밤 사무실 바닥에 앉아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할아버지가 제게 만두를 가르쳐 주시던 순간이 생각났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반죽이 잘못되면 다시 하면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야 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전통의 의미라는 것을 말이죠. 단순히 물려받은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는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렸어요. 할아버지의 만두 이야기, 우리가 지키려는 전통의 가치,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특허 기술의 의미와 그것이 단순한 독점이 아닌 한국 전통 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도구였다는 점도 설명했어요. 어떤 기대도 없이 그저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올린 글이었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글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을 지키려는 작은 기업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고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 셰프들이 우리 만두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대형 미디어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전통을 지키려는 한 청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단순한 만두가 아니라 진정성과 전통의 가치였기 때문이었죠. 그로부터 1년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대 기업과 경쟁하지 않고 우리만의 독특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만두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만두 아카데미를 열어 한국의 전통 음식 문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만두를 먹는 것을 넘어 그 속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의 특허 기술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할아버지의 작은 지혜가 이제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죠. 더욱 놀라운 일은 중국과의 관계였어요. 이전의 특허 분쟁을 넘어 이제는 양국의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만두 장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기술을 나누고 역사를 존중하는 축제가 열리기도 했어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다리가 된 것이죠. 오늘 저는 할아버지의 옛 만두 가게 자리에 새로운 본사 건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닌 문화와 전통을 이어가는 그분의 정신이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특허 증서도 자랑스럽게 전시했지만 그것은 기술적 성취보다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 도구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은 만두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였어요.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정신만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제 만두가 세계 각국의 테이블에 오르며 한국의 문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항상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제 저는 제가 지켜온 것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꿈과 정신이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만두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가르침을 저도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문화와 전통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진정한 만두의 여정이고 제 인생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긴 시간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